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면 면접은 정말로 귀한 기회죠. 그런데 보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보니까 떨어지신 분들이 자꾸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김선욱 박사님께 좀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면접만 가면 계속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떨어진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법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떨어지는 건 근데 되게 불가피한 일이죠. 면접 보면은 요새 지원자 진짜 많거든요. 뭐 하면은 특히 임기제 이런 자리 많이 나는 만큼 지원자도 엄청 많이 지원하십니다. 서류 전형하게 되면은 두 자릿수 경쟁률 납니다. 한 명 뽑는데 뭐 10명 이상 지원하시는 경우죠. 특히나 사람이 좀 많아지면 더 많이 지원하시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에 5배수 들어간다 그러면 4명 떨어지는 거예요. 1명 붙고.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건 지원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 기관이랑 뭔가 안 맞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불행히도 더 한 분이 본인보다 더 나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면접관 들어가지만 저도 일반 면접에서도 예전에 수탁에 떨어져 봤으니까 그럼 뭐 열받아요. 열받긴 하죠. 어떻게 열을 안 받습니까? 열받죠. 근데 일단 마음을 바꿔서 떨어지는 게 어쩌면 기본값일 수도 있으니 그것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게 그냥 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황청심환은 도움 안 될까요? 우황청심원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도움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심하게 떠신다 그러면 드셔보시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먹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예. 왜 떨어지셨어요? 이랬더니 나이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네. 이 전문가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가능성이 사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장년 분들은 나이에 대한 고려는 사실 어느 정도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보다는 나이와 더불어서 뭔가 평가를 하셨을 거예요. 저분은 나이가 저런데 이게 또 어렵네 라는 평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떨어지시는 입장에서 일단 나이 때문에 떨어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또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뭐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막 마음의 상처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 좀 이따 한번 다시 여쭤보고요.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면접 되게 잘 봤대요. 예. 근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경우는 뭐가 문제였을지 좀 유추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좀 되게 무난무난한 답변을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면접에서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분위기 좋죠. 앞에 면접관들도 무난히 답변하셨네. 그리고 넘어가는데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치열한 경쟁에서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난한 답변으로는 좋은 평가밖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며칠 전에도 제 아는 분이 60명 지원했는데 1명 뽑더라 이러면서 거기서는 무난한 걸로는 답을 못 찾긴 하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좀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지원자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솔직히 면접 현장에서 면접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온통 긴장되는 판이고 당장 무슨 말을 할지도 안 떠오르는 판에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도 해법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건 묻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력서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거 질문해야지? 이거 다 인지상정인데, 그런 질문 나오면 열심히 도망가세요. 도망을 한다. 그리고 무난한 질문,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답변으로 돌리세요. 아니, 면접관이 나는 이거 보면은 뻔히 이게 약점인 거 보여가지고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 안 해? 여기서 근데 만약 압박 면접으로 안 들어간다. 다음 꼬리 질문이, 지금 하신 말씀 말고요. 전 이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답변 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분 제낀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분 기대할 거 아니네. 이분 이거 도망가네. 답변 안 하네. 그러면 또 무난한 면접돼서 떨어지는 거고, 이거 꼬리 질문 가서 압박 면접했는데 거기서도 답변 안 한다. 그러면은 역시 이분 또 나쁜 평가 받고 떨어지고, 뭐 이런 패턴들이 특히나 중장년, 모든 연령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면접의 탈락 사유로 많이 작용하는데, 중장년들이 특히나 경력상 일정 요소 약점을 갖고 계신 중장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준비를 못 해온다라는 거죠. 도망가려고만 한다. 도망가려고. 오죽했으면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드려야 돼요, 면접관한테. 면접에서 자기는 모르는데 감점이 되는 행동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현장에서 주로 어떤 거 좀 보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들어오시면 어떤 자세로 앉는가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은 많이 봅니다. 뭐 약간 삐딱하게 편하게 앉는 분들 이거 굉장히 안 좋고요. 그 긴장 되게 많이 한 것은 사실 바로 감점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다가 풀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긴장 많이 하시는 게 낫다. 완전 편하게 계시는 것보다. 그리고 중장년 분들은 특히 말투, 어투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런 말도 쓰셔야 되지, 연령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요자로 끝나는 말 계속 하게 되면 이분 오셔서도 좀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당해도 되는 감점을 막 스스로 자초하는 거니까 중장년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기억에 남는 지원자 좀 있었어요? 전 인상에 가장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 제가 속했던 기관에서 기간제 상담원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기관에서 일할 상담사를 뽑았는데, 경력 많은 분도 있고 완전 초입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력 상담사 뽑는데 다른 분들은 경력 많은 분들을 선호하는 서류 전형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한 분이 면접에서 너무나 본인의 의지를 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에서 희망퇴직하시고, 그리고 취업 지원을 통해서 이런 재취업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이런 취업 지원 분야는 어떤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 이런 차근차근 이 말씀을 굉장히 조곤조곤 상담사로서 굉장히 유용한 말투와 표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분은 기간제로 뽑았음에도 끝까지 진짜 계속 같이 하는 분, 그리고 퍼머넌트로 전환되는 이런 사례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로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갔을 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게 가장 재앙인 것 같던데. 그건 재앙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면접관으로 좀 들어갈 때가 있지만, 현장에서 솔직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동의를 좀 하시나요? 솔직해야죠. 면접은 무조건 솔직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약간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이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솔직함은 상황인식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중장년, 경력 20년 넘게 헤아리는 분들이다라고 봐야겠죠. 뭐 물론 다른 직종으로 새로 출발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 전 경력은 분명히 20년 뭘 하셨든지 그 정도 최소한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원하는 직종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느낌이 없이 준비하셨다. 그러면은 아직 정보가 부족하시거나
잘못 지원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져 보시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장에 가서는 솔직하셔야 되고 그 솔직함은 이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솔직함이어야 됩니다. 만약 그 솔직함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직종에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직종 바꾸시거나 아니면 진짜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왔다 가셨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런 분들이 무난한 답변, 이만큼 중간층을 이루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블라인드 면접이 요즘 대세잖아요. 적어도 공공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면접관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브라인드 면접, 약간 여담입니다만 어떤 기관에 가면 서류도 안 줘요. 브라인드 면접이다. 네. 그냥 와가지고 면접하래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면접을 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여담이고, 뭐 이 브라인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다 그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브라인드 면접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 조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선입견을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채용 절차나 아니면 인재관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조직,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스크리닝이 잘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제대로 못 걸러내요. 브라인드 형식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스펙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결국 브라인드 면접을 해도 뽑힌 분들을 보면 이분 그냥 뽑았는데 이런 학교 나온 분이었어? 아니면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었어?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재관이 정립이 잘 안 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저도 이건 좀 궁금했는데, 민간은 어느 정도나 이 블라인드 면접을 수용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나이도 그게 일종의 권고사항처럼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연령이나 뭐 이런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차이는, 만약 그걸 브라인드 면접을 하더라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길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증명서 떼오게 하잖아요. 거기 생년월일 다 찍히고 학교 이름 다 찍히는데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브라인드 아니잖아 생각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기업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회사나 조직에서 채용을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 하나 정도 있다라면 어떤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인재관, 그런 컬처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는 점점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경력직을 뽑건 신입을 뽑건 사실 오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조직에서. 그리고 말썽이 좀 안 나고 계속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라인드 면접이 특히나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만한 사람인가? 뭐 기관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에 조직적으로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로 뭘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주로는 면접에서 많이 그들이 사내에 갖고 있는 인재관 같은 걸 중심으로 본다라고. 그렇죠. 인재관으로 보고 그 업직종마다 선호하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령 뭐 경비, 보안직을 뽑는다. 근데 첫 봐도 되게 내성적인 분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좋게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은 면접에서 많이 불리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내향적인 분들이 선호받는 직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재무라든지 아니면 그게 전혀 상관없는 뭐 그냥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답 없는 질문이실 수도 있다. 네, 죄송합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아까 뭐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면접을 잘 준비하기 위한
중장년의 팁 같은 것들을 하나 전달해 주신다라면 네. 어떤 거 있을까요? 많이 봐보시라. 라는 게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본인 면접하시는 걸 누가 촬영해 주거나 최소한 누가 옆에서 보고 조언해 주신다면 그게 가장 극적인 개선 방향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신다면은, 제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 이력서 보고 본인 면접관이 돼서 나한테 할 질문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먼저 한번 말끔히 적어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은 본인이 설득이 되시면은 아마 괜찮은 면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피해갔네. 이거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이러면은 좀 기대 수준도 그만큼만 가져가셔야 된다. 네. 사실 면접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중장년이야 많은 경우에 면접을 막 20년 전에 봤던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좀 들으신 것들을 참고를 해서 면접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여기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특히 하나, 여러분이 긴장한다고 면접에서 감점 요인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